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A 플러스 에셋은 보험계의 하이마트 판매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 가전제품을 살 때 그 대리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삼성에 가면 삼성 제품만 살 수 있고 LG에 가면 LG 상품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마트에 가면은 그 이외의 다양한 상표들의 전자제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이제 다 같이 살펴보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GA라는 것도 자기들과 제휴가 되는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판매만 대행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업종이 GA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그 자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A 플러스 에셋 기업 설명회에서 대표님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은 많지만 실제로 지금 설명해드린 게 설명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당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완료가 됐는 상태인데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고요. 청약일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인 11월 10일, 11월 11일 날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금요일 날 환불이 되고 그 다음 주 20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청약사는 NH투자증권과 IBK 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공모가 밴드가 1,500원에서 12,300원인데 사실 어디에 잡힐지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감이. 그래서 추측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청약 최고 한도도 현재 13,200주 그 NH 투자는 그리고 IBK는 11,000주 이렇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 자기 자본금에 맞춰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눠서 청약할 수도 있겠죠. 경쟁률 보고. 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GA라는 그 업종은 요 다양한 보험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이제 판매 의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고객 쪽에 영업을 해서 가입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고요. GA라는 그 이 판매 대행 업체가 가지고 있는 보험사와 다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GA는 판매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 판매에 해당하는 지출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재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판매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험비를 나중에 나갈 거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 같은 것도 늘려야 되고 과거에 금리가 좋을 때는 굉장히 높은 좋은 평가가 되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고객들이 그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가져간다면은 과거 고금리 상품에 대한 보험은 이렇게 지출될 때마다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산 수익률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고객 돈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과거에 금리가 좋을 때는 그 돈을 이제 막 돌려가지고 큰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가 됐을 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운영을 해도 수입을 이렇게 크게 낼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뭐 저성장 저금리 환경에 이제 맞춰서 뭔가 생존 전략들을 보험회사들은 계속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GA 같은 경우에는 팔고 그냥 수수료만 받고 거기에 대한 수입만 잘 챙기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 리스크도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제 자체 상품만 판매하고 GA는 제휴된 모든 회사의 상품이 판매 가능하며 이런 리스크들을 GA는 가져가지 않는다. 요게 보험회사와 다른 G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나라에 GA 회사가 꽤나 많다고 합니다. 뭐 수십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모든 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35개와 제휴를 맺은 유일한 곳이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는 과거에 보험 들었는 사람들이 이제 보험비를 타먹을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신규 회원들이 늘어야 되는데 신규 회원들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금리와 이제 한국 시장이 저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험 시장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GA 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험사와 GA사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보험 매출이 보험사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점점 GA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보다 GA사가 판매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80%고 영국은 70%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40%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GA사의 매출은 계속 올라갈 것이며 거기에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중이고요. 실제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험사와 GA사에 소속된 직원 수가 보면은 GA 회사는 늘어나고 있고 보험사의 직원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보험료 초회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도 GA사는 증가를 하고 보험사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GA사와 다르게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프라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력이 없고 학력이 조금 뭐 대졸 이런 것도 아니고 학력이 뭐 고졸 이렇더라도 무경험자를 받아가지고 자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엘리트 판매 사원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업계 1인당 매출액, 보험 계약 유지율, 불안전 판매율, 그리고 고객 정착률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 에셋 어드바이저의 이제 고객 중심 인프라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35개의 생보사와 제휴가 되어 있고요. 4,000명 이상의 설계사가 현재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엘리트 설계사가 4,00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업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 특히 미래에셋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타 GA와 가장 차별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더 메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35개의 보험사와 제휴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요. 현재 고객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니즈, DB,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패키지처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은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계사가 설계하기도 좋고 거기에 맞는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80여 종을 개발을 했고 현재 10여 종을 판매 중에 있으며 이게 A 플러스 에셋 전체 매출의 거의 33분의 1,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 만족도가 높고 설계사의 수익률은 조금 낮다고 합니다. 건당 판매율로 봤을 때. 하지만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고객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충성 고객이 많아져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설계사 한 명이 판매하는 보험 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설계사들의 수익이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더 메이드라는 이 상품이 조금 다른 GA사와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증거로 설계사들의 연소득이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현재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다른 보험사로 많이 이전을 한답니다.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면에서 설계사들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불안전 판매율, 제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뉘앙스로 봐도 계약을 하고 난 직후에 아마 이제 해지를 하는 비중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13회 차면은 2년 차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1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는 고객의 비중이 85%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순선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가 좋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의 불안전 판매율 같은 경우 타사 대비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낮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0%, 타사 대비 40% 낮은 수치의 0.03%의 불안전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소속 설계사 인당 매출액인데 지금 보시면은 약 4,271명의 설계사가 있고 평균적으로 5,4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 설계사들도 수익이 괜찮고, 이제 딴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사람 수도 많은데 1인당 매출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사 대비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체 매출 보면은 요 전체 매출 곱하기 요 인원수를 곱하면은 매출이 얼추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보험이죠.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보험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부터 보험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기 교육을 받았는 애들이 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을 하고 또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유지율이 높은 거고, 하지만 보험 유지율이 낮은 국내에서도 이제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보험 유지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확실히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현재 높은 고객 충성도로 109만 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높은 고객 충성도와 이 109만 명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 A 플러스의 셋이 약간 미래 사업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다른 이제 보험 회사랑 혹은 GA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 어드바이저에서는 이제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고객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내 보험 상태와 어떤 걸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보험 플러스라고 해서 어플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어드바이저 그 자회사인 헬스케어 미래 뭐 A 플러스 헬스케어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위플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어플을 하나 만들었고, 현재 아마 요 GA 사업 다음으로 밀고 나갈 사업이 헬스케어 사업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어,
그 어플을 통해서 고객 정보가 들어가면은 아까 35개 국내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 정보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현재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가입했는 보험 회사, 보험 종목들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는 게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 GA 사업 쪽에서 가장 해왔던 사업이고요. 2007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제 뭐 GA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휴를 맺고 상품을 출시해서 성장을 하다가 2019년도에 이제 보풀이라는 서비스 어플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파인랩이라는 또 이제 어플 개발 회사도 설립을 하고 했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의 연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향후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것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7.7%씩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연평균 38.6%씩 성장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2016년도, 15년도가 포함이 돼서 조금 높은 거고 2017년도부터는 약간 심지어 떨어졌던 때도 있죠. 그래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순이익도 약 34%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2019년도 때 단기 순이익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약간 퍼센트가 높아지는 그리고 역시나 2015년도, 16년도 요때 약간 큰 점핑이 됐죠. 그래서 요때 실적이 들어가면서 반대로 퍼센트는 조금 높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요게 전반기이기 때문에 올해도 꽤나 큰 성장이 될 거라고 판단은 되고요. 이런 점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타사 대비해 가지고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GA 같은 경우 두 가지 형태의 기업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본사 통제하는 기업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사형 그 구조가 있습니다. 지사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본사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 운영 자금만 이렇게 수수료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 자금은 자체적으로 지사장 통제하에 그 자금이 쓰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는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잘 굴러가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지사들이 많아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결국 영업 이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 통제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그런 운영하는 거를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A 플러스 에셋이 좀 높은 비중이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을 잘한다고 하면은 그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머니가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곳에 조금 불안정한 사업 쪽에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손실 발생이 많은데 A 플러스 SS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교육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과감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스카우트 머니로 쓸 돈을 직원들 혜택이나 아니면 교육하는 쪽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한두 명의 엘리트를 계속 뽑아오는 게 아니라 직원 전체를 엘리트로 만들어 버리는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 그거는 나중에 계속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재 양성이 엘리트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다른 GA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에셋은 불확실한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플랫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9만 명의 DB를 활용해서 이제 미래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의 자회사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는 이런 GA 보험 판매 회사도 하지만 이 A 플러스 에셋 밑에 수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이용해서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을 최종적으로 지금 꿈을 꾸고 향후에 그쪽으로 쭉 성장을 해 나갈 예정인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AAI 헬스케어, 요게 아까 전에 그 위플을 이제 적용해서 하는 헬스케어 쪽인데, 이게 고객 건강 관리 그리고 그런 어플을 개발하는 파인랩이라는 플랫폼 회사도 만들어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밑에 A 플러스 관련된 부동산, 대출, 상조, 뱅킹, 뭐 생활 밀착 서비스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뭐 다양한 걸 케어해 주겠다. 그리고 실버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국 아까 전에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고객들이 한 번에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 사업 계획을 잡고 있고, 그거를 이제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현재 지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보험 사업만 GA 사업으로 현재 매출을 여기까지 성장을 시켜 왔고요. 2021년도는 보풀과 위풀을 활용한 보험 플러스 헬스케어 사업으로 이제 매출을 이제 점핑을 시킬 계획이고요. 2022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금융, 헬스케어는 요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실버케어까지 넣어서 이제 어플로 고객 관리를 하고, 2023년도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요 모든 서비스들을 고객들이 한눈에 받을 수 있게 만드는 토탈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최종 성장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래에셋 어드바이저 전체 매출을 보시면은 80% 이상, 제가 여기 83인지 86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80% 이상으로 적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GA에서 나오는 매출이고, 이 매출은 계속 성장을 시킵니다. 성장을 시키는데 향후 다른 쪽에서 추가로 매출을 발생해서 현재보다 수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다 필요 없고 제가 요거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고요. 미래에셋 어드바이저는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빠지지 않고 배당을 하고 있었고요. 상장을 하고 난 후에도 주주들에게 꾸준하게 배당을 해주는 정책으로 기업을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돈 줄 테니까 주식 좀 사주세요. 조금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그 다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투자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보험 산업이 조금 침체를 하고 있고 이제 성숙화된 시장으로 급격한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 이외에 뭐 다른 A 플러스 에셋의 설계사들의 이탈로 인한 뭐 매출 하락,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이익률 감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거를 얘기를 해주던데,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위험들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플랫폼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우리는 보험 판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고객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점점 시장을 키워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위험 요소도 있다라고 어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현재 요게 확정은 안 됐죠. 그냥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으로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은 총 금액이 약 115억 정도가 이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그 중에 한 80억을 운영자금, 그리고 34억 정도를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랍니다. 얘들 또 오타 쳤네요. 1,500원인데 0 하나가 빠졌죠. 자, 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WM 파트너스 확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용어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점포수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에 점포 2개, 지방에 2개, 총 4개밖에 없는데 현재 그런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수도권에 점포를 10개, 지방에는 5개, 총 15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포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매출 성장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거점지를 늘리려고 하고 어느 정도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2023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2023년까지죠. 거기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사업으로 이제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AI 헬스케어 쪽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는데 약 34억 정도는 A 플러스 S에서 공모 자금을 그쪽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AI 헬스케어 지분을 조금 땡겨온 다음에 이제 조금 밀어주겠죠. 그쪽으로 결국 자회사니까.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0억대 이상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41억, 2323억, 2693억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만약에 매출이 이대로 된다면 약 2780억 정도는 매출을 달성할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도 나름 준수한 상태고 요거죠. 준수한 상태고 그 당기 순이익이 약 70억, 84억 하다가 갑자기 한 153억으로 점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2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부채율은 한 250%. 요게 보통 일반 기업들은 200% 이하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채율은 아무래도 보험사와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약간 높을 수도 있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자, PER 같은 경우도 2019년도 기준 1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A 플러스 에셋이 세우고 있는 사업 계획을 토대로 하고 만약에 2020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한 200억이 된다 하면은 한 12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향후 성장하면은 지금 이 가치는 굉장히 낮은 가치가 될 수 있는 공모가가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주주 구성인데 주주 구성 첫날 유통되는 물량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62.92%라서 이 부분은 안 좋은 조건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환매 청구권 관련돼서 계속 언급을 안 해줬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A 플러스 에셋은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바이오랩 그리고 네페스아크에서 계속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참 요번 주에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이제 대충 개념을 이해를 했거든요. 유상증자로 상환전환 우선권을 약 290만 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페스아크에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주식수가 요 앞에 있는 요 보통주 주식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우선주에도 포함을 안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냥 발행만 되어 있고 포함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2020년 5월 25일 날 보시면은 RCPS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제 돈으로 돌려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RCPS 전환이라고 해서 146만 1539주가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대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주식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페스아크에서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는 주식수들이 상황에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이 되어서 나중에 주식수가 늘어나는 악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언급해 주고 싶었고요. 공모가 밴드 15,000원에서 12,300원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해 보면은 약 2,300억에서 2,700억 정도가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2017년도 70억, 2018년도 80억, 2019년도 154억, 2020년도 전반기 99억, 약 200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요 하단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확실히 그 주주 구성을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바이오 쪽 종목들을 얘기할 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A 플러스 SS는 어느 정도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도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래에셋 A 플러스 에셋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면은 엄청나게 큰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보험업계 쪽 그리고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이 정말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주 구성 및 상장 당일날 유통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 시장과 이제 미래 계획 성공 여부가 불안하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 모두 저금리 때 약간 매출은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에 당면할 수 있는 업종들이고 거기에 대한 타격으로 GA도 조금 물론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강조는 하지만 그래도 타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 현재보다 주가가 떨어진다면 배당 수익을 생각하고 미래에 또 성장할 거라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얘기 드리자면 일단 수요 예측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당일날, 청약 당일날 2일차 때 경쟁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고 기관 경쟁률도 준수하게 나오고 그리고 청약 2일차 때 개인 경쟁률도 괜찮게 나온다면은 약간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다면 그냥 포기를 하고 향후에 시총이 좀 더 떨어져 현재 성과는 유지가 되는데 시총이 조금 떨어진다면 그때는 중장기 전략 그리고 배당 받는 거를 목표로 한번 주식을 사모을 수 있는 전략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별거 아닌 종목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좀 많이 길어진 느낌이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GA라는 업종이 어떤 건지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